글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생명력을 예찬하는 일입니다.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곡가가 작곡을 하는 것, 작곡가가 가령 가을 바람 부는 데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주제로 작곡을 한다면 그것을 소재로 작곡하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예찬하는 일입니다. 그림 그린 사람들이 장미꽃 한 송이를 보고 장미꽃을 그리는 것은 장미꽃의 모양새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을 예찬하는 것이 됩니다. 이 글쓰기라는 것도 꽃 한 송이를 보고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꽃 한 송이의 모양새만 묘사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예찬하는 일입니다. 삶은 세상으로부터 우주로부터의 한 수 배우기를 통해 지리한 동호 반복에서 한 걸음씩 위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하는 스님들은 한 소씩 한다고 말하고 일반 사람들은 터득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어둠의 껍질을 양파 껍질처럼 한꺼풀씩 벗겨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키가 쭉쭉 큰다든지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늘어난다든지 가령 그 애들이 한글을 터득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둠의 꺼풀이 있어요. 어둠의 꺼풀을 한꺼풀 벗겨내는 것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 두 꺼풀 벗겨내는 것이 두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우리들 사이에는 어둠이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글쓰기도 그와 같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것, 어둠을 벗겨내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고정관념 속에서 딱 갇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딱딱한 개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라는 것은 사회와 역사와 자연의 여러 현상에서 진실 혹은 지상의 삶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은 어둠 꺼풀을 벗겨냈을 때 우리들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한 컵을 더 벗겨내면 더 밝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독자에게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혹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진실된 삶이 아닐까요?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화가가 장미꽃 한 송이를 그리는 것도 그 화가의 눈으로 본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는 것이니까 조각가가 한승원이라는 인물을 조각하는 것도 한승원이라는 사람의 얼굴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심층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진실된 삶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그 어둠을, 자기 어둠을 말하자면 벗겨내고 새로운 한 세상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작품을 하나하나 창조해 갈 때마다 우리들의 눈앞을 덮고 있는 어둠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화가가 꽃을 그릴 때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예찬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가가 한승원이라는 얼굴을 조각하는 것은 한승원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예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것도
자기의 사랑 얘기를 쓰는 것이 그 자기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이 아닐까요? 하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력은 이렇게 발산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고 독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을 향해 손가락질하기예요. 달을 향해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달을 볼 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상의 삶이에요.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바람직한 착한 삶을 그 달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글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달을 손가락질하는 거다. 그 원각경에 읽어보면 달을 보라면 달을 볼 것이 왜 손가락을 보느냐 그런 말이 있는데 화가나 소설가나 시인이나 조각가나 그리고 또 작곡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상의 삶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 예술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 선비가 봄이 왔다고 하여 온 산, 온 들을 돌아다니면서 봄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다가 자기의 집 앞 돌담에서 움터나는 싹 하나를 보고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봄이로구나 하고 탄성을 질렀다면 그것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주의 원리를 그 싹에서 발견한 것이고 그것은 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원리란 것은 생명력의 예찬 그것의 다름 아닙니다. 그 발견을 진술하는 것 그것이 글 아닐까. 모든 예술은 결국 생명력을 예찬하는 것일 터입니다. 생명력 예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삶에 결국은 우리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 작품을 쓰는 거, 시를 쓰는 것이 그 가령 꽃 한 송이에 대해서 시를 썼다면 꽃 한 송이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기 그 우주적인 그 생명력을 제대로 찾아내서 예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옛날에 그 간단한 수필을 하나입니다. 지금 원로가 된 한 여성 화가는 지금은 작고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새 장 하나를 손에 들고 다녔다. 그 속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두꺼비에게 벌레를 잡아주며 정성스럽게 키웠다. 수업이 끝나고 교직원실로 들어오면 줄곧 그 두꺼비를 들여다보곤 했다. 또 하나의 일화입니다. 서울 우이동에 살 적에 내 집의 모퉁이 방에 젊은 부부가 새들었다. 남자는 실업자였다. 한데 뒤란 모퉁이에 새 장 하나를 놓고 메추라기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운동을 하러 마당에 나가면 그 남자는 쪼그리고 앉아 메추라기를 들여다보곤 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한국화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메추리를 전문으로 그려보려고 애쓰는 화가였다. 대밤 미친 데다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는 내 토굴에는 기내가 출몰하곤 한다. 여성들의 팔찌 하나를 풀어놓은 것만 한 것도 있고 칫솔만 한 것도 있다.
어느 날 나는 이놈들을 잡아 처형시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인스턴트 커피병 하나를 물로 헹구어 씻었다. 어느 날 밤 내 이불 속에 들어와 새끼 발가락을 물고 달아나는 놈을 병 속에 담고 뚜껑을 닫았다. 그놈이 숨을 수 있는 낙엽을 넣어주고 벌레도 잡아 넣어주었다. 아내는 끔찍스러워한다. 그렇지만 나는 아내가 깎고 있는 밤에서 나온 벌레를 병 속에 넣어주기도 하고 지렁이를 잡아 넣어주기도 하며 바야흐로 그놈하고 함께 사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정들이며 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들어 놓으면 이야기가 태어난다. 정들어 놓으면 이야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에 대한 예찬의 이야기가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화가들이 하는 노력, 그것도 그 생명체를 그냥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꺼비나 메추라기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것, 그것은 곧 우주적인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상, 그러니까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꽃 피고 바람 부는 거, 구름 흘러가는 거, 물결 출렁거리는 바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것들이 생명력을 예찬하는 것을 기록하시면 아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생명력의 예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